오늘은 집에서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가족을 돌봐주면서 47만원에서 98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입니다. 월 15만원의 가족 요양비를 특별연금 급여로 제공하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모셔도 되고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1에서 5등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고 장기요양 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거합니다. 점수를 바탕으로 1에서 5등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나 혜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접촉을 꺼린다든지 거주 지역이 외딴 곳이라든지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서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 가족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직접 하면서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되고 인정되는 친족관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그리고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이 있습니다. 역시나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는 월 40만원대에서 90만원대까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하루 1시간 20일 기준으로 하면 월 37만원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하루 1시간 반, 31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란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5세 이상일 경우 2. 폭력 성향이나 피해망상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4.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중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 4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급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가족요양을 하실 때에는 다른 곳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월 160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가 40시간이고 사주면 160시간이니 거의 한 달 풀타임 근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가족을 돌볼 수도 있지만 외부로 나가 취직도 가능합니다. 사실 구인난이 심한 직종이 요양보호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취직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요양보호사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단점, 낮은 임금, 업무 난이도에 비해 급여가 낮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됩니다. 보험공단에서 요양센터에 지급하고 요양센터는 등록된 요양보호사에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구조가 이러하니 공단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단체를 비롯한 여러 요양사분들이 최근 정부에 직접적인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자체와 같이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노동환경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양센터별 지급금액은 센터마다 다르고 내가 꼭 우리 집 주변의 요양센터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금액이 좀 더 높은 센터에 등록하면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의 가장 큰 민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을 받는 분을 위한 직업인데요. 그분들의 가사나 여러 잡무를 돕는 일은 분명 업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요양을 받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즉, 가족의 업무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아슬아슬합니다. 요양받는 분을 위한 것인지 가족을 위한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킨다든지 아예 대놓고 명령을 한다든지 언쟁이 높아질 소지가 다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쟁을 높이든 나 혼자 삭히든 결국 감정 소모가 일어나고 사람이 힘들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만약 요양원이나 기타 시설이었다면 하지 못할 일을 본인 집이라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지요. 방문 요양을 받는 당사자와 가족까지 일정 시간 교육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헛한 마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분들, 특히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이들 느끼시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본인보다 고령이신 분들을 케어하시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직장으로 만난 사이라도 우리나라 특유의 정문화가 작용하여 심리적으로 공허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60세 이상부터 서서히 주변에서 여러 부고를 듣지만 항상 누군가의 부재는 마음이 쓰이신다고 하네요. 장점. 자격증의 장벽이 낮습니다. 학력이나 나이 등 어떠한 제한 조건 없이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합격률은 90%에 달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적어요.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보다는 훨씬 취득이 쉽습니다. 취업이 쉽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초고령화로 넘어가면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단기요양보험료는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니 노인요양 관련 사업들의 성장률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중간 사업자들은 넘쳐나나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뛸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정책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기관에서는 기존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가산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요양보호사를 배치해도 가산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일자리는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취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경쟁적으로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시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조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나라에서 국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니어 시장이 커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처우나 근무 환경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선임요양보호사라는 것이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선임보호사는 한 달에 15만 원을 더 주는데요. 자격 요건은 기존 요양보호사 중에서 1. 60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고 공단의 승급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이 갖춰집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취득하고 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